매일경제TV 뉴스센터 기술 돌풍 이어갑니다. 올해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연 듀얼 카메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가 이미 전략 스마트폰 Z5에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 데 이어 애플과 삼성도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에 듀얼 카메라를 적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듀얼 카메라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카메라 두 대를 하나로 합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렌즈 두 개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최근 빠르게 성장하던 스마트폰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애플을 필두로 신기술과 신제품 채택이 가시화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듀얼 카메라를 포함해 차세대 카메라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래채널 황준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차세대 카메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요즘 정말 대기업들이 아주 신기한 기능을 가진 차세대 카메라에 투자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열린 MWC 행사만 보더라도 LG 같은 경우에는 신형 스마트폰인 G5에 듀얼 카메라라는 차세대 카메라를 탑재를 했고요. 또 삼성과 LG가 이번 MWC에서 360도 카메라라는 새로운 카메라를 또 공개를 하기도 했죠. 또 그 밖에도 인텔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열린 인텔의 개발자 포럼이라든지 올해 열린 CES에서 리얼센스라는 3D 카메라 기술을 선보이면서 차세대 카메라로서 이 기술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애플도 차기 아이폰에 듀얼 카메라를 탑재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듀얼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를 말하는 건가요? 네, 듀얼 카메라는 말 그대로 렌즈를 두 개 사용하는 카메라를 얘기하는데요. 일단 G5, LG의 G5를 예로 들자면요. 후면에 있는 카메라 부분에 렌즈가 두 개가 붙어 있고요. 하나의 렌즈는 그냥 일반 카메라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조금 더 넓은 각도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광각 렌즈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각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인물 사진 찍을 때랑 풍경 사진을 조금 넓게 찍을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애플에서도 이 듀얼 카메라를 탑재할 것이라는 소식이 자꾸 들리고 있는데요. 이 애플이 탑재하게 될 듀얼 카메라는 LG와는 조금 다르게 그냥 단순하게 화각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렌즈를 동시에 사용을 해가지고 물체의 심도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 3D 듀얼 카메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폰에 듀얼 카메라, 3D 기능을 가진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면요. 이제 아이폰만 이용해가지고 3D 스캐닝이 가능해지고요. 또 가상현실 안에서 내 손의 움직임을 3D로 구현해내는 등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기능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앞서서 이제 인텔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도 이미 리얼센스라는 3D 카메라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 카메라는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인텔에서 개발한 리얼센스라는 카메라는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키넥트라는 카메라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3D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열린 인텔 개발자 포럼과 CES 2016에서 그 다양한 활용들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리얼센스와 같은 3D 카메라는요, 3D로 물체를 촬영하기 때문에 물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까지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메라를 만약에 드론에 탑재한다라고 치면은 드론이 그 카메라를 통해서 알아서 장애물을 인식하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게 되고요. 또 컴퓨터에 이 카메라를 장착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리얼센스 카메라로 이렇게 손 제스처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한다든지 게임도 가능해지는 거죠. 또 이러한 카메라로 3D 스캐닝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카메라로 사람을 스캔한다 하면은 그 사람이 가상현실 안에서 그대로 구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게임 캐릭터로 활용을 할 수도 있죠. 또 이 자료를 3D 프린터로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해집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리얼센스 카메라가 점점 그 크기가 작아지더니 이제 스마트폰에 장착될 정도로 작아져서요. 앞으로 스마트폰에 탑재될 이 3D 카메라가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MWC 2016에서 삼성과 LG 등이 공개한 360도 카메라도 현재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360도 카메라는 말 그대로 촬영지를 360도 모조리 빠짐없이 한 번에 촬영하는 카메라인데요.
사진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억을 간직할 때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과 LG에서 발표한 360도 카메라를 살펴보자면요. 이 제품의 앞뒤에 렌즈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앞뒤에만 렌즈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상하까지 다 합쳐서 360도를 찍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렌즈가 일반 렌즈가 아니라 어안 렌즈라고 해서요. 그 화각 자체가 180도를 커버해 줍니다. 근데 아무래도 하나의 렌즈가 180도를 촬영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둥글게 왜곡되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어안 렌즈를 양쪽에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180도, 180도에서 이렇게 구 형태로 360도 이미지를 전부 다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 이미지를 감상을 할 때는요, 그 구 형태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 기기라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그 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감상할 때는 왜곡이 심하지는 않고요. 평면 이미지처럼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기술이고 앞으로의 활용도가 기대가 되죠. 네, 앞서 이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차세대 카메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차세대 카메라들이 대중화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3D 기능을 가진 듀얼 카메라의 경우에는요,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드론, 로봇, 무인 자동차 등 그 활용 범위가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우리 생활에서 정말 필수적인 카메라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360도 카메라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미지의 왜곡이 조금 있고요. 또 화질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미지 왜곡도 줄어들고 화질 또한 좋아져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가상현실 기기들이 대중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정말 우리가 집안에 누구나 한 대씩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필수적인 가전제품으로 이 360도 카메라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현실과 함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채널 황준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듀얼 카메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 TSR에 따르면 이 듀얼 카메라 시장 규모가 지난해 즉 2015년에는 1,500만 대에서 올해인 2016년에는 1억 6,400만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려 10배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리고 증권사들도 현재 듀얼 카메라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의 전망치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듀얼 카메라 시장 규모가 2015년 1,700만 대에서 올해인 2016년에는 1억 1,100만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두 자료를 보면 양사 모두 현재 2016년을 전환점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듀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LG전자는 지난 2011년 옵티머스 3D 스마트폰 후면에 듀얼 카메라를 적용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대만, HTC, 중국 하웨이에서도 듀얼 카메라 스마트폰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급성장이 예상되는 건 바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채택뿐만 아니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VR 같은 경우에는 3D 콘텐츠가 필수인 것을 비롯해 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IT 트렌드를 기반으로 했을 때 시장 안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MBN골드 손창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듀얼 카메라 스마트폰 시장이 오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최근에 상당히 좀 제품들을 보시면 이제 하이엔드 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듀얼 카메라가 많이 탑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MWC를 바탕으로 이제 신제품을 거의 모든 그 회사에서 신제품을 내놨는데요. 샤오미 Mi5도 그렇고 그리고 LG 쪽도 그렇고 갤럭시 S7도 이제 듀얼 카메라를 계속 탑재하는 부분으로 시장에 나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듀얼 카메라 쪽이 상당히 좀 더 많이 개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 애플이 애플 7이죠. 애플 7 관련된 부분이
아이폰 7으로 이제 탑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중저가 폰에도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애플이 과연 탑재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 다른 뭐 애플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보면 역시나 뭐 탑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이 듀얼 카메라의 쪽은 상당히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하드웨어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제 카메라 보이는 쪽이죠. 보이는 쪽에 대한 기술이 계속적으로 평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그 업체가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그런 부품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 쪽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탑재 유무에 대한 가성비 관련된 부분이라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면 일단 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어느 정도 좀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듀얼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2017년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안에서 듀얼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부품과 관련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뭐 MWC로 단기적인 이슈가 좀 받아들인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MWC 관련된 기간 동안에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MWC가 끝나고 3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신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많이 판매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제품들에 대한 그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개별적인 종목별 장세가 될 수 있을 거라 같고요. 일단 시장은 지금은 개학이지만 계속적으로 성장기, 성숙기를 접어들면서 이제 그 듀얼 카메라가 포화가 될 때 역시 부품 가격에 대한 하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값을 받고 있는 흐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시나 뭐 가격은 일단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부품 업체 입장으로서는 얼마만큼 이제 제가격을 판매를 하면서 잘 자리를 잡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만 좋다라고 하면 역시 IT 부품주들, 스마트폰 부품주들로 매기가 몰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오늘 또 뭐 북한 관련된 이슈도 있어 장기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신제품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좀 무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과 이제 매출에 대한 다각화가 어느 정도만 이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는 여전히 심화가 되고 있지만 제품이 얼마만큼 더 팔리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관련주 안에서 최선호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술 돌풍 관심 종목으로는 파트론을 꼽아주셨는데요.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예, 파트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안테나 등 휴대폰용 부품 제조를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향 쪽으로 이제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동사는 이제 그 갤럭시 S7과 갤럭시 노트 5 관련된 그 삼성향 신제품에 대한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 그래서 듀얼 카메라 부분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향 제품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동사의 판매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역시 매출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삼성향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녹십자 MS라고 하는 이 바이오 업체와 이 모바일 의료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MOU를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의료기를 통해서 이제 체지방이나 뭐 혈당, 심박수 같은 이런 센서 모듈을 양산하는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카메라 모듈 쪽,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도 연결도 될 수 있고 이 모바일 의료기 쪽으로도 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흐름들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좀 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주가를 하락을 좀 부추기지 않는 흐름이고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21선 이동평균선을 따라 계속 우상향을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11,300원에서 11,200원 정도는 매수 가능한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11,000원 정도 시점에서 한 12,000원 정도 사이에서 계속 움직였었던 터라 손절가는 1,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앞선 고점이 12,300원입니다. 근데 12,300원은 이번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한 13,000원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신제품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모바일 의료기 관련된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술 돌풍 관심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2016년도로 주가가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며 재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 가격 1,7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엠뱅골드 손창현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기술 돌풍이었습니다.